젊으니까 100에서 나이를 뺀 만큼 그 비중을 주식에 투자하라는 주장은 치명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하루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은 뭐냐면 부자들은 모두 은행에서 출발한다 라는 제목으로 B형 은행원이 쓴 책입니다. 우리는 푼돈으로 목돈을 산다. 현직 은행원이 소개하는 직장인 맞춤 자산관리 시스템이라는 부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라고 하면 월급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뻔한 월급으로 시작하는 무적의 재테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B형 은행원 한일섭 저자는 국제재무분석사 CFA 여신심 사역 외환 전문역 자격증을 보유한 30대 중반의 은행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략적으로 10여 년 정도 은행에서 근무한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위 5%의 부자보다 95%의 사람들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의 재테크, 실패하지 않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돈을 모으거나 저축,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황금알은커녕 배부터 가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매해 연초가 되면 이제 갓 사원증을 새로 교부받은 신참 직장인들이 은행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대다수는 명민합니다. 펀드와 보험 같은 복잡한 상품들에 관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미 분명하게 알고 있고요. 은행에서 금융상담을 받는 중에도 실시간으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검증하고요.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중요한 사항들을 숙지합니다. 그럼에도 이 똑똑한 루키들 중에 대다수는 재테크에 성공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회초년생이 재테크에 실패하는 이유는 이들이 멍청하거나 사치스러워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사회초년생들, 루키들이 재테크에 실패하는 원인은 두 가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최초의 목표 저축률을 너무 높게 설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축률 70%는 신입사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막 회사에 입사했을 때를 기억하시겠지만 마음도 들떠있고 굉장히 신나잖아요. 축하할 일도 많고 주변에 술자리도 많고요. 구입해야 될 옷들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통장을 분리하고 목표 저축률을 30에서 40% 설정한 다음에 자신에게 편안한 수준으로 서서히 올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키들이 재테크에 실패하는 두 번째 원인은 시작부터 너무 고위험, 장기 상품에 가입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젊으니까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현혹된 루키들은 펀드나 변액보험, ELS 같은 상품에 왕창 가입하지만 적금이나 예금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아마도 미처 다 갚지 못한 학자금 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몇 년 뒤에 결혼과 주택 구입을 위해 막대한 돈을 지출해야 될 수도 있고요. 결혼해서 아이도 키우고 교육을 위해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젊으니까 100에서 나이를 뺀 만큼 그 비중을 주식에 투자하라는 주장은 치명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저자가 얘기하는 해결책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해결책 첫 번째는 만기를 만끽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적금을 운용하는 방법 중에 풍차 돌리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예적금의 만기가 매월 도래하도록 풍차 돌리기를 해서 그 금액과는 무관하게 투자자는 매월 예적금의 만기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소액으로 해서 더 자주 그 빈도를 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당신의 휴대폰에는 알림이 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써 만기라고, 이만큼 모았다고, 잘하고 있다고, 잘 될 것이라고 보내주는 것이죠. 금액은 중요치 않다. 순수하게 내가 벌어들인 돈을 모으는데 성공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해결책은 통장 분리, 통장 나누기라고 표현합니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통장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건데요. 첫 번째 단계는 급여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우선 저축 통장으로 저축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해라. 두 번째 단계는 저축 통장의 돈을 본인 계획에 따라 적금, 예금, IRP, 연금저축계좌, 보험, 펀드 등으로 이체되도록 한다. 세 번째 단계는 급여 통장에 남아있는 자금 중 한 달 동안 사용할 생활비, 용돈이 지출 통장으로 이체되도록 해라. 네 번째 단계는 지출 통장에 입금된 돈으로 한 달 동안 생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라. 다섯 번째 단계는 살만하다고 느껴진다면 저축이 부족한 것이다. 지출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줄이고 저축 통장으로 이체되는 금액을 늘려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장 분리의 가장 좋은 점은 이것이 예산안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네요. 통장 분리를 해보면 알겠지만 분리를 한 이상 돈은 지출 통장에 남은 금액 안에서 지출해야 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강제적인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급여 통장, 저축 통장, 지출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보면 자신의 수익과 지출, 저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하는 것이 재테크의 시작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주위에도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첫 월급을 받기 전에 급여 통장을 만들면서 통장 나누기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